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 실사지수, 즉 BSI가 역대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2월 65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기업 경영 참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외부 충격에 대한 변수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요. 미리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 대표님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기업 내부 사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돈이겠죠. 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골드 사업단 이금희 단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인건비, 대출 상환비 등등등 해서요. 오늘은 가수금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단장님, 가수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가수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임원, 직원, 기타의 주주들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가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가수금이라는 부분이 넣지도 않았는데 발생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을 예를 들게 보면은 대부분이 그 대차를 맞추다 보면은 돈이 남는 경우는 대부분 가수금으로 처리하고요. 돈이 부족한 부분은 가지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가수금은 우리가 부채의 항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님들의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자를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가수금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좋으실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로는 가수금을 자본 계정으로 출자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방법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 세금 폭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이 가수금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단장님께서 참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법인 대표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중에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례 보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가수금은 그 부채 계정에 있으면은 내가 낸 돈이기 때문에 빼오기는 쉽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수금을 자본 계정으로 출자 전환을 하실 경우에는 자본이시기 때문에 가져오는데 문제가 좀 발생하실 부분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수금으로 있게 되면은 언제든지 가져올 수는 있지만 혹시 반대 계정에 자산 계정에 가지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상계 처리를 해서 나는 회사에 돈을 넣었지만 나는 다시 돈을 가져올 수 없는 가수금 계정이 0으로 바뀌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본으로 변환을 시켜서 향후에 그 돈을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가수금이 있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전환하면서 법인에서 받아야 할 대금을 개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해서 부채 계정에 잡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물론 주주의 구성을 확인한 뒤 진행은 해야 하겠지만 그 주주 비율에 맞게끔 내지는 혼자 100%이라는 전제 하에서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훨씬 향후에 절세라든지 회사의 재무제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빨리 자금이 필요할 시에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경우도 있겠고요. 또 출자 전환해서 어떻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편한 것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회사에게 이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 이게 가장 손쉬우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시는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금도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때로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왜 가수금은 내 돈을 넣었는데 나는 이자를 못 받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업무 관련된 자금으로 인해서 법인에게 실제로 빌려주셨다고 한다면 대표님은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 법인에서도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네. 다만 대표님이 개인 소득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표님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인한 27.5%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걱정하실 부분이 그러면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이자를 안 맞는데 그거에 대한 증여세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으시는데 대부분이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사업소득 내지는 기타 소득에 발생을 하고요. 이자나 배당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자 수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행위 계산은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한도는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에게 이자 수익이 1억 이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 고시 이율 4.6%를 계산을 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금은 21억 정도, 법인세를 감안을 하신다고 하시면 25억 정도에 대한 가수금은 일정 부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5억 정도가 맥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부분, 그러니까 대표와 자녀 사이에서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법인과의 거래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간의 거래한 부분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네. 법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금 기준으로 2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개인 간의 거래에 싸게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자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증여 과세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억을 빌려주고 1.3%의 이자를 받는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4.6%에 대한 이자보다는 싸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 차익인 3.2%에 대해서는 과세가 할 수 있지만 3억에다가 3.2%를 곱하게 되면 연 960만 원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1,000만 원 이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실 수가 있습니다. 960만 원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제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자녀분들이 장성하셔서 결혼을 하시면은 전세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서울 쪽에 있는 전세 자금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2억에서 3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자녀분들이나 사회에 진출을 하시는 나이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 3억에 대한 전세 자금을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주시거나 집담보를 해주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실 때도 반드시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율하고 법정 고시 이율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갭을 갖고 빌려주시는 금액들을 계산을 해보셔서 960만 원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로 6억을 빌려주신다라고 하시고 담보대출 금리가 3%라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4.6%에 3.3%를 제외하면 1.6%입니다. 그럼 6억 곱하기 1.6%에 해당하는 부분이 1,000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하셔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증여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가수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수금에 대해 활용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골드사업단 이금희 단장님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자금 관리, 긴급 유동성 자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